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나왔는데요. UBS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거의 3배 가깝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난 1년간 8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UBS는 더 올라간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장중한 때 21%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UBS의 파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약 3배 높여 제시했습니다. AI 확산으로 HBM과 DRAM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0% 넘게 올랐고 최근 1년간 상승률은 800%를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AI 투자 수혜가 엔비디아를 넘어 메모리 업체들로 확산되면서 마이크론이 대표 수혜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론의 파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과 함께 약간 좀 묻힌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에이전트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애플을 꼽으며 목표 주가를 3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기존 330달러에서 높아진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3%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가 단순 챗봇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과 iOS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애플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애플 실리콘과 iOS 생태계가 AI 서비스의 실행과 인증, 앱 연동을 통제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음성비서 시리가 에이전트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리 기반 AI 서비스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50억 달러의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애플이 가진 정보가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 애플의 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꼭 챙겨봐야 할 투자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오늘째로 13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오늘로 출범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896년 12개 종목으로 시작해 현재는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미국 대표 주가지수로 성장했는데요. 출범 당시 4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캐시 클레어 CEO는 다우지수는 단순한 주식시장 지표를 넘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30년 동안 세계대전과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차례 위기를 거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온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5만 선을 돌파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또다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국방부에 스타링크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국방부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군사 서비스 요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자폭형 드론이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X 경영진은 국방부 측에 현재 요금이 실제 제공 서비스 수준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단말기당 약 5,000달러 수준인 계약이 사실상 월 25,000달러 규모의 고급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국방부가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협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국방부가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스페이스X의 IPO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요, 대만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현대차, LG와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또 오고 갈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다음 달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6 기간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 만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한 별도 네트워킹 행사인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와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와 차세대 메모리 모듈 공급을 통해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동이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공급망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텍스에서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는 이번 해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깜짝 발표가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